비트코인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 상승의 길 앞에 서 있기도 해요. 지금 비트코인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이슈는 26년 들어서 굉장히 큰 이슈죠.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스가 사망을 하면서 이란은 유조선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을 모조리 격파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 폭등의 위협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한 금융위기도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코스피가 줄줄 흐르면서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이 봉쇄시킨 호르무즈 해협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60-70%가 오가는 길이라서 이 길이 막혔다라는 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오죠. 이런 금융위기의 한 끗 차이에 있는 중에 비트코인은 이 전쟁 이슈가 완화가 됨에 따라 대폭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구간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 구간은 과연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기간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봐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은 1.5배속으로 시청하셔서 더 원활한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금 위험하고 아주 안 좋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비트코인 전체 채널 그 아래로 이렇게 이탈을 한 구간이라는 건데요. 이 채널은 비트코인의 전체 흐름에 관한 채널입니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이 구간 안에서 움직임을 이어왔고 채널이 우상향인 만큼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처럼 이탈을 한 구간이 있긴 하죠. 이 구간은 바로 비트코인의 암흑기였던 코로나 시절 2년간의 하락과 행보 구간입니다. 아니 그럼 그 말은 지금 차트가 이때의 암흑기처럼 채널을 이탈을 한 상황인데 이때처럼 또 길고 긴 횡보 구간을 가지게 되는 거냐? 여러분, 아닙니다. 이 22년과 지금의 26년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상황이 다르냐? 바로 긴축이 종료됐다라는 거죠. 긴축이 뭔가요? 네,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다시 회수해서 이 경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작업을 말해요. 그 긴축은 22년도에 행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에 장도 좋지 않을 뿐더러 시장에 풀린 돈, 말 그대로 유동성도 부족한 상황이라 이렇게 2년간의 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긴축은 25년 12월에 바로 두어 달 전이죠.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긴축으로 인해 회수된 자금, 즉 유동성이 다시 시장에 풀릴 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풀어지나요? 아니요. 최대 6개월은 걸려요. 그런데 그 기간이 이 구간과 들어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바로 나스닥 차트죠. 이 나스닥의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일목균형표와 같이 보게 되면 이렇게 구름대를 딛고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곤 합니다. 이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고 정상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차트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 중간에 이렇게 빠진 곳이 코로나와 FTX 불안감 확산 이런 식이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구름대를 딛고 소위 말해 점프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프의 최고점을 찍고 다시 그 점프를 하기 위한 이 구름대와 가까워지는 구간이 지금인 거죠. 그래서 나스닥 차트가 구름대와 다시 맞닿게 될 구간을 한번 보시면 네, 약 5월에서 6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5월에는 또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나요? 그쵸, 미 연준 의장의 교체 시기가 겹쳐있기도 합니다. 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는 안 된다라는 매파적인 성향의 인물인 동시에 AI 산업을 발전 그리고 확장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조절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말은 금리를 무작정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식보다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얘기라서 AI 산업에 투자가 확대되게 되겠죠. 그렇게 AI 산업에 투자가 확산이 되면 AI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케빈 워시의 바람대로 경제 성장이 유지되고 실질적인 유동성도 확대가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결국 자금이 다시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다른 말로 성장자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커지죠. 특히 비트코인은 과거에서부터 줄곧 이런 기술 성장의 기대감과 유동성 공급의 기대감이 겹쳐지는 시기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2023년과 24년 사이의 상승 구간에서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오픈 AI의 챗GPT가 확산이 되면서 각종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핵심적으로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신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다시 말하면 기술적인 혁신이 떠오르면서 그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줄곧 그 영향을 받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여타 금융시장에서도 물론 기대감을 선반영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세기와 폭이 다릅니다. 이번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구간, 이 구간은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상승을 예측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만큼 급등을 보여줬던 건 미국 측에서 지금 사태를 최대한 빠르게 완화시키겠다, 뭐 걱정 마라, 이런 식의 미국의 건재함과 강력함을 알렸던 연설이 있었을 당시에 이만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이 기술적인 상승 추측을 하더라도 이런 급등은 바로 예상하긴 힘들었지만 이 구간과 기준을 정해놓고 대응을 했었더라면 이런 급작스러운 상승 구간도 그 폭을 최대한 모두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은 바로 이 30분봉 기준으로 나왔던 상승 다이버전스죠. 이 다이버전스, 차트와 RSI 지표가 괴리를 일으키면서 실질적인 매수세와 매도세의 강도를 알 수가 있는 현상인데, 이 상승 다이버전스는 차트는 저점을 내리면서 하락을 보여주지만 정작 RSI 지표에서는 오히려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매도세가 약해졌다라는 신호를 주는 게 지금 보고 계신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리고 1시간봉에서의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도 있고 해서 그 진입 구간을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채널로 잡아드렸는데, 정확히 이 노란색 채널선에서 진입에 성공하고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상단에 있는 파란색 채널선을 뚫어줌으로써 꽤 쏠쏠한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다시 주봉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해드린 말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비트코인은 위험한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지금은 상승 구간의 코앞에도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 전체 채널을 이탈을 하면서 위험한 구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긴축이 종료된,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공급될 구간, 그리고 그 기간은 머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순간에서 비트코인은 또 한 가지 상승 요건을 갖추는 중에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방금 보여드렸던 상승 다이버전스가 날봉 기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추세 이전에는 항상 날봉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었다라는 얘긴데요. 이렇게 날봉으로 가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암흑기 시절 비트코인이 15K를 할 당시에 이때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트는 저점을 내렸지만 지표에서는 저점을 눈에 띄게 올려주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코로나 암흑기를 탈출하는 상승 구간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24년 8월 당시, 이 당시에도 차트에서는 아주 가파르게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에 반해 RSI는 거의 미동도 없는, 되려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는 3중으로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49K에서 약 120%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죠. 108K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2025년 4월 이 저점 74K 당시를 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저점을 갱신하면서 3중으로 저점을 낮췄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RSI 지표를 보시면 이 구간에서 눈에 띄게 저점을 올려주면서 똑같이 3중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74K에서 우리가 아는 126K까지 약 70%의 상승 구간을 보여줬죠. 이렇게 날봉 기준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었다라는 건데, 이 모습이 이제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서 또 나와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왜? 이번 비트코인 하락 구간에서 나온 RSI 과매도 수치는 깨기가 굉장히 힘든 수치입니다. 보시면 2020년 이후로 나온 적이 없는 수치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약 6년 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 다음 60K 이하로 저점이 갱신된다고 해도 이만큼의 과매도 수치는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날봉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전에 계속 나타났던 대상승전의 구간을 여기서 또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혹시 나는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스터디방에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서 단기적인 타점도 같이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드린 관점에 관한 것들과 단기적인 타점 사항들은 이 방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입장부터 해서 내부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들은 단 10원도 안 드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또한 없으실 겁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렇게 제가 써놓은 글들 중에 파란색 글씨로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 컴퓨터로 보셨을 땐 이런 화면을 먼저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겁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쉽게 스터디방 신청이 가능하실 거고, 이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스터디방 신청에 체크를 눌러주신 다음에 스터디방 주소 받으실 번호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매매 같은 것도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경하시면서 시황 브리핑, 차트 브리핑 받아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근데 나는 시황 같은 거 모르겠고 관점도 딱히 없고 차트도 더더욱이 볼 줄 모른다. 하지만 코인에는 관심이 있어서 이런 변동성에 수익은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히 드리는 자동 매매 지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이실 지표인데 지금 비트코인 날봉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새는 AI도 발전을 많이 했고 과거에는 제가 개발도 업으로 했던지라 이런 지표들은 AI 도움받아서 시간 어느 정도 들이면 굉장히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표는 보기에도 간단하고 쓰시기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로켓 신호에는 롱 포지션으로 따라 들어가고 이 화살표 신호에는 숏 포지션으로 따라 들어가면 되는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화살표 신호가 뜨고 얼마 안 돼서 비트코인이 대하락장을 맞이하죠. 그리고 이전에 10월 미중간세 이슈가 뜨기 전에 AI 스스로 데이터적인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이렇게 먼저 숏 포지션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타 같은 거 못한다, 혹은 차트 볼 줄 모른다, 이런 포지션 같은 거는 조금 길게 가지고 있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 받으셔서 그냥 차트 구경하시다가 진입 신호에 진입하셔서 괜찮은 수익 기회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받으시는 방법은 아까 보셨던 이 작성란에 오셔서 여기 프리미엄 지표 신청에 체크를 해주시고 이 답변과 함께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되시는 건데,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까처럼 문자를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셨을 때 지표가 따로 필요하시다면 지표라고 또 적으셔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시고요. 이 지표를 신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지금 영상의 댓글로도 꼭 신청하셨다라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독은 여러분들이 지표값을 치러주시는 거고, 이 댓글은 구독을 해주신 구독자이신지 제가 확인 후에 더 빠른 지표 전달을 위해서 작성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 매매 지표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라면 지금 영상의 댓글로 꼭 신청하셨다라는 한마디씩 적어주시길 바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표 신청까지 하실 수 있으시고 다른 문의사항들도 다 물론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간간히 이렇게 코인 추천 같은 것도 해드리고 하는데, 특히 여기 이 강의를 신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된 링크를 문자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트가 아직은 좀 어렵다 하시는 우리 코린이 여러분들께서는 신청 꼭 하셔서 차트 보는 법, 그리고 각종 지표들 활용하는 법들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차트와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차트 보는 눈이 이전과는 확 달라지실 겁니다. 이거 어디서 무료로 못 봤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거 신청하는 법 잘 모르겠어요, 좀 쉽게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에 보이는 제 업무용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문의 내용들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확인해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답변은 드리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답변이 조금 밀리고 있어서 문의사항은 생각나실 때 미리미리 전송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빠른 줄서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비트코인 상황은 전쟁 이슈와 전체 채널 이탈로 위험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긴축 종료와 날봉의 상승 다이버전스 가능성 때문에 대상승 직전 구간에 서 있기도 합니다. 결국 앞으로 나올 유동성과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느냐가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은 단순히 오를지 떨어질지를 맞출 장이 아니고 어디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기준 없이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 차트의 기준을 정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관점과 실시간 타점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스터디방에서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통해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